안녕하세요, 조간남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러닝화 시리즈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2023년 마지막으로 구매한 러닝화 나이키 인피니티런 4입니다. 저는 인피니티런 1부터 인피니티런 4까지 모두 구매를 했고, 작년까지는 조깅용으로 굉장히 즐겨 신었었는데, 하프 마라톤을 준비하면서 비를 맞고 건조를 잘못해서 신발이 줄어드는 바람에 한동안 신지 못했고, 지금 이 인피니티런 4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80km 정도 신었으며 그동안 느낀 점들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면 지금까지 인피니티런 디자인과는 완전히 다른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더 잘 달릴 것 같은 날렵한 라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신발의 지향점은 같지만 거의 모든 게 바뀌었다고 생각될 만큼 이름만 빼고 모두 바뀐 모습입니다. 어퍼는 신축성 있는 플라이 니트로 인피니티런 2보다는 부드럽고 인피니티런 3보다는 뻣뻣한, 조금 더 탄성이 느껴지는 잘 늘어나면서도 타이트한 재질입니다. 인피니티런 3는 어퍼가 굉장히 부드러웠는데 이번 버전은 발등을 더 잘 잡아주는 느낌입니다. 가이드레일은 삭제되었습니다. 기존 시리즈는 플라스틱 구조물로 아치를 잡아주고 흔들림을 막아주었는데, 이제는 미드솔의 형상과 소재만으로 안정성을 만드는 것을 보면 신발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카라의 패딩은 페가수스랑 비슷한 수준인데 내측 발목부터 아치 부분까지 패드가 두툼하며 조금 더 밀도가 높아서 단단하다는 느낌입니다. 힐탭이 다시 돌아왔고 힐 카운터 바깥쪽에는 발목의 뒤틀림을 잡아주는 듯한 단단한 밴드가 붙어 있습니다. 텅은 기존과 다르게 분리형이며 혼자서 놀지 않도록 신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발볼은 기존 인피니티런과 비슷하다는 느낌이고 발등이 생각보다 낮고 타이트해서 페가수스랑 같은 사이즈를 신더라도 더 타이트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퍼 자체가 신축성이 좋기 때문에 저는 정 사이즈를 신지만 발등이 높은 분들은 반업 이상이 필수로 보입니다. 미드솔은 어퍼와의 접착부에서 아웃솔로 내려갈수록 너비가 넓어지는 단순한 디자인에서 최근 인빈서블 런이나 베이퍼플라이에서 본 것처럼 미드솔 가운데를 비워서 밀도와 무게를 낮춘 디자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재질이 리액트 X폼으로 변경되었으며 나이키 공식 자료에 따르면 13%의 에너지를 더 반환해준다고 합니다. 힐 드랍은 9mm입니다. 아웃솔의 총 면적이 기존 시리즈에 비해서 훨씬 넓어졌으며 코어, 미드, 리어 할 것 없이 신발의 폭도 아주 넓어졌습니다. 재질은 브룩스 글리세린에서 봤던 것처럼 고무판이 덧대어 있으며 기존 시리즈보다 말랑말랑합니다. 무게는 280mm 기준 342g으로 인피니티런 3 275mm 306g에 비해서 정말 무거워졌는데, 시리즈 흥행에 실패한 이유가 저는 이 말도 안 되는 무게 증가라고 생각을 하며, 아웃솔의 변화가 무게 증가의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인피니티런 4의 가격은 179,000원입니다. 인피니티런 4를 신고 달렸을 때 느낌을 이야기해보면 쿠션의 느낌은 아주 단단하면서도 부드럽습니다. 인피니티런 4에 사용된 새로운 미드솔 리액트 X폼은 기존 리액트 폼과 느낌이 비슷했지만 조금 진득하고 쫀쫀한 느낌을 줍니다. 인빈서블 런처럼 과한 쿠션으로 꺼지는 느낌이 아니었으며 올해 꽤 많이 신었던 서코니 엔돌핀 프로 3에 사용된 파워런 PB 미드솔의 느낌과 상당히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깅용 러닝화치고는 반응성과 추진력 또한 아주 좋아졌습니다. 줌 X폼처럼 즉각적인 반응은 아니었지만 기존 인피니티런은 신발의 능력치를 쿠션과 안정성에 집중시켰다면 인피니티런 4는 무거워진 무게에 비해서 롤링도 가볍고 착지 후 반응이 상당히 좋아져서 조깅을 하러 나갔다가 템포런을 하거나 인터벌을 하고 들어온 적도 있었습니다. 대신 빠른 페이스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해주는 신발 자체의 반발력은 조금 떨어졌습니다. 척화감도 아주 좋습니다. 가이드레일이 삭제되면서 아치 부분 간섭에 대해서도 전혀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힐 슬립도 없고 탄성이 높은 어퍼가 발등을 아주 잘 잡아줘서 발과 신발이 하나 된 느낌으로 달릴 수 있었습니다. 다만
뉴발란스의 SC 엘리트 3처럼 발목이 압박받는데 텅의 바깥 부분이 부드러운 패딩이 아니라 뻣뻣하고 단단하게 봉제되어 있어서 신발끈에 눌리면서 발목을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신다 보면 괜찮아지는 포인트가 있는데 어떤 특정 각도에 따라서 다시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안정성은 역시 좋습니다. 기존에는 아주 넓은 미드솔과 가이드 레일이 신발의 흔들림을 줄여주는 느낌이었다면 인피니티런 4는 신발의 구조가 착지에서 오는 흔들림을 강제로 잡아버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해줬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피니티런 3는 흔들림을 줄여주는, 인피니티런 4는 흔들림을 애초에 차단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피로도도 상당히 낮은 편이었습니다. 조깅 페이스에서의 테스트였지만 동일 기간 같이 신어온 페가수스나 페가수스 실드를 신었을 때에 비해서도 피로도가 현저히 낮았으며 알파 플라이 2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다음날 러닝을 이어가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습니다. 통기성은 인피니티런 3에 비교해서 비슷하거나 조금 떨어지는 수준인 듯 합니다. 테스트 기온 자체가 낮아서 발이 시린 거는 비슷했는데 어퍼가 조금 더 두껍게 느껴집니다. 이 부분은 날이 풀리면 조금 더 테스트를 해봐야 할 듯 합니다. 접지력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건조한 노면에서는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젖은 노면에서는 너무 미끄러워서 달리기 싫을 정도였습니다. 기존 인피니티런도 젖은 노면에서는 미끄러운 편이었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인피니티런 4의 아웃솔이 변경되면서 지면과의 접촉 면적 자체가 좁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 듯한데 비가 오지 않더라도 노면이 조금이라도 젖었다면 다른 신발을 신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 주변 처음으로 러닝을 시작하는 지인들에게 가장 많이 추천하는 신발이 인피니티런입니다. 시리즈에 상관없이 사이즈만 맞는다면 누가 신어도 중간 이상은 무조건 하는 신발이며 이번 시리즈의 큰 변화로 조깅뿐 아니라 그날 기분과 컨디션에 따라 숨차게 달리기도 좋아졌기 때문에 데일리 러닝화로 사용하기 너무 좋았습니다. 2023년 기준 누군가가 저에게 평생 신을 신발 두 켤레를 고르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베이퍼플라이 3고 두 번째는 인피니티런 4가 될 듯 합니다. 현재 카본 러닝화만 신고 달리거나 플레이트 없는 러닝화를 찾고 계신 분들께 추천드리며 조깅화의 특성상 정가로 구매하기는 조금 아쉽고 아울렛에서 30% 이상 할인해서 구매를 할 수 있다면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제가 무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 수치상으로는 정말 무거워졌어도 달리면서 느껴지는 무게는 그렇게 무겁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 달아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